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이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이제 조건문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볼 거고요. 조건문을 좀 더 재밌게 사용하기 위해서 간단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또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조금 이제 게임의 확률적인 부분을 추가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이썬 기초 문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좀 익혀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콜앱과 AI 스튜디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조건문 같은 경우는 뭐 if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은 만약에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비가 온다면 우산을 가져가라 라는 문장에서도 비가 온다면 부분이 조건이 되고요. 우산을 가져간다 라는 부분이 행동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AI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저는 작성해 놓은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명시를 해줘야지 코드 셀과 텍스트 셀로 분류가 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윗부분에 Untitled Prompt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부분도 요 연필 모양 누르시면 수정이 가능해요. 나중에 뭐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주기는 하는데 뭐 원하는 제목이 있으시면 여기를 바꾸셔서 뭐 저희 저번에 메뉴에 있는 여기 히스토리 부분에 이 제목으로 노출이 되니까요. 이 제목 부분으로 관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코드를 작성을 한 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b라는 변수를 하나, whether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b라는 문자열을 넣어줬고요. 한글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우산을 가져가세요 라는 말이 된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코드를 작성해 줬고요. 지금은 b라고 되어 있어서 우산을 가져가세요 라는 문장이 출력됐는데 여기다가 구름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는 실행은 다 끝난 거예요. 체크가 나오면. 근데 이 B라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거짓이 되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값들을 얼마든지 변경해 보셔도 되니까 이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if문은 하나만 쓰면은 이렇게 그냥 조건이 있을 때만 작동하도록 한 개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덧붙여서 else라는 구문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lse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에 내가 말했던 조건 외에 모든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else 옆에다가는 뭐 특별한 조건을 적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제가 덧붙인 게 뭐냐면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출력되는 응원 문구를 밑에다가 출력해줘. 그래서 아까는 이제 if문 여기가 아까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출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 실행이 뭐라도 아무튼 실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코드를 추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주석도 아주 잘 달아줬죠. 비나 맑음으로 변경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라 라는 것까지 잘 달아줬습니다. 지금은 맑음으로 값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이 B라는 부분이 참이 아니게 돼서 이 우산을 가져가세요 라는 문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B가 아닌 나머지 모든 경우이기 때문에 else가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들여쓰기가 된 문장들만 실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들여쓰기 가이드라인도 표시를 이런 편리함 때문에 해둔 상태이고요. 마지막 줄 프린트문은
요 if문 바깥에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요 if문에 블럭 처리한 if문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한번 실행이 무조건 돼야 하는 문장입니다. 지금 맑음으로 했을 때의 실행 결과는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여기에서 B라고 바꿔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요 위에 있는 문장이 우산을 가져가세요 라고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좀 재미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서 진행되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게임이냐면요. 복사를 해서 이제 실행을 좀 시켜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문, 저희가 지금 배운 if문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텍스트 게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고성의 한 방에서 시작을 하는 게임인데 방 탈출 같은 거죠. 그래서 빨간색 문과 파란색 문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를 해주고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프린트문을 이제 계속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input은 뭐냐면 여기 요 출력창에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한 값을 내가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띄워주는 창이고요. 입력을 받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드 작성이 다 완료가 됐네요. 자, 여기 밑부분에다가 코드 셀 추가해서 코드를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이렇게 창을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게임 시작 주석도 이제 달아달라고 말을 안 했는데 저희가 위쪽에 뭐 주석이나 이런 거 계속 요청했고 콜앱에서 하고 있어서 잘 설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도 코드 설명이나 뭐 실행 예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고요. 이제 if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구조가 조금 많아졌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어디가 속하는지도 조금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빨강 파랑에 그 둘 다 안 선택한 것까지 이 친구가 똑똑하게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 코드 설명도 한번 보시고 뭐 이렇게 작성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더 좋을 텐데요. 자, 먼저 게임 시작을 알리는 문구 출력했습니다. 자, 스토리가 되겠죠. 게임의 스토리. 당신은 신비로운 구성의 한 방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방 안에는 두 개의 문이 보입니다. 하나는 빨간색 문, 다른 하나는 파란색 문입니다 하고 선이 하나 쭉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input 함수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사용자한테 어떻게 입력을 받을 건지 여기 조금 자세히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프린트문처럼 따옴표 안에 있는 문구가 그대로 밑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지를 이렇게 사실 if문의 이 조건은 문자열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도 문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까지 사실 정확해야지만 이 선택지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체크를 해볼 건데요. 만약에 선택한 그 입력을 받은 답변이 빨간색 문이라면 빨간색 문을 열자 보물이 가득한 방을 발견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란색 문이라고 입력을 했다면 비밀 서재를 발견해서 지식을 얻었습니다가 나오고요. else는 이 위에 언급한 조건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문이라고 썼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 문이 사라졌고 방에 영원히 갇히고 말았습니다. 라는 요렇게가 지금 if 조건문이 된 거고요. 지금 요 마지막 25번째 줄에 있는 프린트문은 출력이 그냥 상관없이 어떤 문을 선택했는지와 상관없이 출력이 되는 문구입니다. 한번 실행해서 결과도 확인해 볼게요. 텍스트가 잘 나오고 있고요. 어느 문으로 가시겠습니까? 일단은 else가 나오는 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냥 문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주저하는 사이에 문이 사라져서 갇혔다는 요 마지막 실행문이 실행이 되고요. 게임이 종료됐다는 마지막 출력 문구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if문을 쓰면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조건에 다 걸리는지 계속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어느 문으로 가시겠습니까? 아까 정확히 띄어쓰기까지 정확히 빨간색 문이라고 작성을 해봤더니 빨간색 문일 때 실행하기로 한 프린트 문이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다시 실행해서 이번에는 파란색 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파란색 문에 대한 프린트 문이 출력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고 뭐 만약에 내가 빨간색이라고 쳤을 때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함 관계가 아니라 완벽하게 똑같은 띄어쓰기까지 완벽하게 똑같을 때만 그 조건이 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 예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은 선택지를 뭐 빨간 문, 1번 빨간 문, 2번 파란 문, 숫자만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초록색 문에 선택지를 한번 추가를 해달라고 해볼게요. 이 게임에다가 그래서 저는 elif를 안 하고 그냥 if 빨간 문, 그 다음에 파란 문 할 줄 알아서 elif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해줬기 때문에 아마 elif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elif라는 애는요, else if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 조건이 아니면서 또 다른 조건이 생겼을 때 elif를 사용합니다. 이 elif 같은 경우는 개수의 제한은 없어요. 이 조건문 요렇게가 하나의 조건문인데, 이 하나의 조건문에서 if랑 else는 반드시 한 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정해진 규칙이에요. 근데 elif는 자기가 조건이 많아지면 얼마든지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개수에 상관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실습 1-2 밑에다가 코드 셀을 추가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안 보고 그냥 해볼게요. 신비로운 구성에 갇혀서 빨간, 파랑, 초록색 문으로 여기 스토리 문구가 바뀌었죠. 이거 초록색 문 해볼게요. 초록색 문을 열자마자 바닥이 꺼지면서 추락해서 게임이 오버됐다고 하고 게임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if문 같은 경우는 중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초록색 문을 열고 가서 여기서 용을 만났는데 싸운다던가 이런 거를 추가를 if문을 더 새로 생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쪽 프롬프트는 없지만 한번 따로 추가를 더 해볼게요. 위에서 만든 게임을 수정할게. 초록색 문에 들어가면 용과 싸움을 해야 해.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용이 뽑은 숫자보다 크면 이기고 지면 게임 오버가 되는 중첩 if문을 초록색 문 부분에 추가해줘.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용도 숫자를 1부터 10 사이에서 매 판마다 다르게 랜덤하게 정해지도록 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기능을 조금 알아서 좀 더 수월하게 쓰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어려우면 옆에 제미나이를 켜놓고 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 조언을 받으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랜덤한 숫자를 받으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을 써서 랜덤하게 아무 숫자나 범위 내에서 아무 숫자나 뽑히는 기능을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이 친구도 추가를 잘 해줬네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로 눌렸는데 코드 셀을 하나 더 추가하고요. 여기에 2-2 용과의 대결 추가 버전 이렇게 주석을 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끝까지 다 나왔는지 확인을 한 뒤에 복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지금 랜덤이라는 input라는 명령어를 써서 랜덤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줬고요. 아까 기존에 했었던 여기 부분 초록색 문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1부터 10까지 정해서 용이 정한 숫자가 하나 있어야 되죠. 용의 숫자랑 내 숫자를 비교할 거니까. 용한테도 숫자를 landint라는 명령어를 써서 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1부터 10 사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드래곤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형식이에요. 이거를 저장해 주고요.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하나를 외치세요 하면은 요 input 함수를 썼으니까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또 뜨겠죠. 거기에 숫자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숫자가 아닐 경우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시도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try except라는 요 지금 그 들여쓰기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렇게 쪼로록 연결이 된 표시가 나오는데요. try except라는 또 구조가 있어요. if문처럼. 이거는 일단은 요 try 안에 있는 요 명령어들을 실행을 합니다. 이게 우리 땡땡이라고 많이 읽는데 콜론이라고 읽어요. 콜론. 콜론. 요거는 콜론이고요. 요거는 세미콜론이에요. 저희가 땀 표시라고 많이 하는 요거는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으로 일단 달아놨습니다. 항상 요 콜론의 의미는 이 뒷부분에 뭔가 진행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세미콜론은 파이썬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문장이 종료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론을 의미하면 이 안에 소속된 것들은 들여쓰기가 보통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여쓰기 같은 라인으로 된 문장들이 다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트라이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실행을 하다가 이게 만약에 안 됐어요, 실행이. 그러면 그랬을 때 그게 왜 안 됐는지, 그러면 안 됐을 때는 뭐라고 할 건지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주는 문법 구조를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숫자를 외쳐서 유저 넘버가 제가 입력한 숫자죠. 만약에 내가 입력한 숫자가 용이한 것보다 크면은 내가 말한 숫자 알려주고요. 용이 생각한 숫자도 얘기해 줍니다. 조금 더 이렇게 당겨볼게요. 그리고 용이 당신이 숫자가 더 커서 용이 길을 비켜주고 뭐 검을 얻었습니다. 하고 if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요 if문의 짝꿍이 else인 거예요. 사용자의 숫자가 용보다 크지 않은 모든 경우, 그러니까 용이랑 숫자가 같거나 아니면 용이 더 큰 숫자일 경우는 뭐 용이 불을 내뿜습니다 하면서 여기 뒤에가 또 조금 잘리는데 내뿜습니다 하고 게임 오버하고 중첩 if문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if문 안에 if문이 하나가 더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중첩 if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입력을 하는데 거기 숫자가 아닌 거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뭐 숫자가 아니고 용이 당신을 공격해서 또 게임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밑부분은 또 동일하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뭐 저희 초록색에 추가했으니까 초록색 문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이 당신의 앞을 막아서는데 이번에 한 6 해볼까요? 그랬더니 용이 2라는 숫자가 선택이 됐다. 그래서 B를 비켜주고 했다 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고요. 실제로 랜덤이 적용되는지 봐야 되니까 이번에 또 똑같이 초록색 문 해가지고 이번에는 3을 입력해 봅시다. 아까는 용이 2를 뽑았었는데 이번엔 7이 돼서 제가 적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초록색 문에서 숫자가 아닌 그냥 숫자로 1 이렇게 입력했을 때 그거는 숫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모든 조건문이 잘 동작되는지를 항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실습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놀이공원에서 이제 키 제한이 보통 있죠.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어디 가서 키가 안 돼서 뭐를 못 탔다 이런 경우들이 많고 혹은 또 키가 굉장히 크신 분들도 못하는 놀이기구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도 if문으로 코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키를 입력받아서 놀이기구의 탑승 제한을 140 이상, 195 이하면 탑승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코드를 다시 짜달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션이 끊겨서 새로 이제 채팅을 하나 열어서 다시 요청을 했고요.
요렇게 나왔네요. 한번 실행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try except 문을 이번에는 사용했네요. 그래서 키를 입력을 받아서 정수로 변환을 합니다. 요 int가 이렇게 안에를 감싸면 요 안에 있는 지금 블록 처리된 부분이죠. 요 부분에 입력된 값이 받아온 값을 숫자 형태로 바꿔줍니다. 왜냐면 input으로 입력한 값은 숫자로 입력을 했어도 문자 취급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자로 된 3과 3을 더한 거는 수학적인 계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안녕 더하기 하세요를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이어지는 형태로 문자열은 계산이 되는데요. 숫자로 3을 입력해도 그 형식이 문자로 인식이 된다면 3 더하기 3을 했을 때 33이라고 그냥 문자를 붙여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숫자로 바꿔달라는 int, 정수를 의미하는 숫자로 바꿔달라는 명령어를 해서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을 얘가 추가를 해줬고요. 키가 140보다 크거나 and가 붙었죠. 그리고 키가 195보다 작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경우, 그러니까 140 미만이거나 195를 초과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입력받은 게 뭐 숫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도록. 그러면 저희 이것도 3번을 한번 실행해 봐야겠죠. 첫 번째, 그러면 130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나와요. 두 번째, 그럼 한 200으로도 입력해 볼게요. 200을 했더니 그것도 탑승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이번에는 중간에 한 160 이렇게 입력을 해봤더니 탑승이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에러가 잘 뜨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에다가 200이라고 숫자를 입력하면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실습인데요. 부족할 경우, 탑승을 못할 경우에는 키가 얼만큼이 더 크면 찾아주세요라고 보통 이제 어린 친구들 위주로 지금 작성이 된 거죠. 얘도 250 이랬는데 키가 부족하다라고 나올 경우도 있으니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키가 사람이 보통 200 이상인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키가 적을 때 얼마나 더 커서 오면은 탑승이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주는 코드를 요청해서 지금 받아서 복사를 했습니다. 받았더니 여기 밑부분은 일단 동일하고요. 아이고, 여기 부분은 일단 동일하고요. 자, 여기에 140보다 작을 경우라는 두 번째 조건을 elif를 사용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140보다 작다면 140에서 여기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키죠. 그 입력한 키를 빼준 그만큼 더 크면 다시 찾아주세요 라고 출력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130이라고 입력했으면 10cm가 모자라서 못하는 거죠. 그러면 탑승이 불가능하고 10cm 더 크면 찾아오세요 라고 입력을 출력이 되는 것을 실제로 확인이 바로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이게 예외 처리를 저희가 아직 안 해줬기 때문에 196이라면은 나올까 걱정을 했지만 조건문을 잘 짜서 195 이하일 때는 그냥 탑승 가능합니다만 나오고요. 키가 저는 이제 요거에 else를 생각했었는데 그냥 키가 140보다 작을 때만 키를 더 키워와라 라는 명령을 작성해줬기 때문에 키가 더 큰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키 커오세요가 아니라 그냥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if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if문은 이제 되게 두루두루 많이 사용하는 언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시간이 처음엔 좀 알쏭달쏭할 수 있겠지만 한 번만 익혀두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if문의 조건을 만드는 법, if와 elif, else까지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건문 if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사용 틀이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조건을 여러 개로 나눌 때 if와 elif 그리고 else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if문을 활용한 텍스트 게임 만들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조건문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